더 빨리 달리는 것이 최고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나는 빠르게가 아닌 바르게 달리기로 했다. 한계를 향해 달리는 러너들의 일그러진 얼굴에서 고통 없이는 사랑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달린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다. 나아지기 위해 달려야 비로소 더 나은 사람이 된다. 붙잡아야 할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요즘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적게는 서너 명에서 많게는 열댓 명까지 우르르 모여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유행인가 싶을 정도로 달리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걷는 속도로 뛰는 슬로우 러닝을 즐기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오늘은 달리기를 주제로 하는 에세이 한 권을 소개해드립니다. 정승우의 모든 달리기에는 이야기가 있다입니다. 저에게는 매우 특별한 책인데요. 저의 오랜 구독자분이 쓴 책입니다. 실제로 만난 적은 없지만 오래 알고 지낸 분처럼 친근하게 느껴지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때 새벽마다 달리면서 저의 영상을 함께 해주셨고 댓글을 통해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의 삶이 달리기를 통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돼서 제가 한 건 없지만 괜히 뿌듯하고 기쁘더라고요. 이 책은 단순한 에세이가 아닙니다. 돌보지 않았던 자신을 사랑하는 과정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도전의 기록이며 달리기를 통해 자신을 찾은 한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이제 좀 달려볼까 하고 매일 달리기로 결심한 분들 혹은 삶의 변화가 필요하거나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글 속에 저도 잠깐 등장하는데요. 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정승우의 모든 달리기에는 이야기가 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한 걸음의 힘. 나를 바꾼 첫 걸음. 그날은 달랐다. 이전에는 늘 같은 일상이었다. 서둘러 점심을 먹고 잠시 눈을 붙였다가 다시 일했다. 그날도 식사를 마치고 쪽잠을 자려다가 문득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동료들이 눈에 띄었다. 어디 가는 걸까? 물었더니 매일 회사 주변 둘레길을 걷는다고 했다. 처음엔 관심이 없었다. 업무도 바쁜데 굳이 안 쉬고 힘들게 운동을 하나? 하지만 꾸준히 틈새 운동을 하는 그들을 보면서 문득 나도 한번 걸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큰맘 먹고 사람들을 따라 걸어보았다. 이렇게 예쁜 둘레길을 왜 몰랐을까? 오랫동안 회사에 다녔어도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 식사 후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뭔가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곤해도 이렇게 꾸준히 산책하는구나.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 나누며 잠시 걸으면 기분 좋게 오후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내 삶에서 걷기가 일상이 된 날. 2020년 9월 21일 그날 오전 회의가 늦게 끝났다. 급하게 식사를 마쳤지만 다른 분들은 벌써 출발한 뒤였다. 오늘은 산책을 하루 쉴까? 아쉬운 마음에 혼자라도 걷기로 했다. 그동안 다니던 길은 5km 거리다. 늦게 출발해서 짧은 코스인 곁길로 질러가기로 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10분 늦었으니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낮의 햇볕은 여전히 뜨거웠다.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지금쯤 회사로 가는 길이 나와야 하는데 낯선 풍경이었다. 뭔가 이상했다. 길을 잘못 들어섰구나. 시간을 확인했다.
12시 45분. 큰일 났다. 서둘러도 오후 1시까지 회사로 돌아가기엔 역부족이었다. 어쩌지? 마음이 급해졌다. 그래도 나 혼자 늦을 순 없지. 오기가 생겼다. 무거운 몸으로 이를 악물고 달리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달리는 내내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한다라는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1km를 허겁지겁 뛰었더니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간신히 1시 직전에 사무실에 들어섰다. 얼굴과 목덜미에 땀이 줄줄 흘렀다. 찬물로 세수해도 온몸이 후끈거렸다. 갈아입을 옷도 없었다. 그저 자리에 앉아 땀이 마르길 기다렸다. 걷기도 힘든데 달리기라니. 이런 무리한 산책은 다시 안 해야지. 퇴근길 버스 안에서 문득 낮에 달렸던 일이 떠올랐다. 가슴이 터질 듯 숨이 찼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 기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다. 버스에서 내리자 바로 호수공원으로 향했다. 정장 차림에 가방을 맨 채 5km를 뛰다 힘들면 걷고 다시 달렸다. 처음 스스로 선택한 달리기였다. 그날부터 나는 혼자서도 달리기를 이어갔다. 습관이 되어 점심시간이 기다려졌다. 배가 부르면 달리기 힘들어 밥을 적게 먹고 서둘러 나갔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잠깐 달리는 것만으로는 아쉬웠다. 이 좋은 달리기를 자주 할 수 없을까?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가방을 메고 호수공원을 20분쯤 달린 뒤 출근했다.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 미라클 모닝은 늘 실패로 끝났다. 새벽 운동을 시도할 생각조차 못했다. 출근길에 짧게 뛰어보았지만 오래 이어갈 수 없었다. 저녁 운동을 선택했다. 야경을 보며 밤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게 좋았다. 하지만 야근이나 약속이 생기면 달릴 수 없었다. 그런 날은 무언가 허전했다. 매일 달릴 수 없을까? 망설이던 새벽 달리기에 도전했다. 자기 전에 운동복을 준비하고 5시에 알람을 맞췄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다. 고요한 새벽,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새벽에 걷거나 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니 몸과 마음이 모두 상쾌해졌다. 마치 하루를 새로 쓰는 기분이었다. 달리기는 나에게 2발로 쓰는 기도였다. 달릴수록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었다. 유튜브에서 들려오는 소다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새벽을 깨웠다. 고요한 새벽, 나는 그 목소리를 따라 긍정학원을 되뇌며 달렸다. 어느 날 한 문장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뜨겁게 나를 사랑한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벅찬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다.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를 응원하고 있었다. 세상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해. 그가 바로 나였다.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었다. 나와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응원하고 있었다. 달릴수록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오늘도 나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 달린다. 매일 달리기, 그게 뭐라고? 부상인가? 발목에 찌릿한 통증이 스친다. 107일째 매일 달리고 있었다. 다리가 아프지만 매일 달리겠다는 다짐을 SNS에 올렸다. 응원과 좋아요가 대부분이었지만 댓글 하나가 유독 눈길을 끌었다. 이미 쉼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도 100일간 매일 달리기를 해봤어요. 100일을 채운 날 친구들이 계속 달릴 거냐고 물었을 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습관처럼 달리다 보니 어느 순간 고통이 즐거움을 넘어서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그 다음은 후회뿐이에요. 하루쯤 쉬어보세요. 생각보다 이상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그 감정을 마주해보세요. 이렇게 재미있는데 왜 멈추라는 거지? 예상치 못한 조언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응원과 격려가 가득할 줄 알았는데 불쑥 던져진 충고가 마음의 가시처럼 박혔다. 네, 생각해 볼게요. 라고 건성으로 답을 달았다. 답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까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지만 그는 다시 댓글을 달았다. 아프기 전엔 아무도 부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도 그랬고요.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 순간이 오면 결국 몸이 먼저 멈추게 돼요. SNS는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부추기죠. 그 마음이 커지면 나중에 더 큰 걸 잃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 내려놓아야 할 때예요. 그의 말을 곱씹어 보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매일 달리기를 멈추는 게 두려웠다. 다음 날 새벽이었다. 매일 달리기 108일째. 달리자마자 발목이 콕콕 찌르듯이 아팠다. 겁이 났다. 매일 달리겠다고 스스로 약속하고 SNS에도 올렸는데 어쩌지? 달리지 못하면 무슨 재미로 살지? 앞으로 영영 달리지 못하게 되면? 고민이 깊어졌다. 몸은 지금이 진짜 멈춰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었다. 불편한 다리로 겨우 집에 돌아왔다. 매일 달리기를 멈추기로 마음먹고 SNS에 마지막 인증 글을 올렸다. 부상이 많네요. 통증 덕분에 건강의 중요성과 매일 달리는 이유를 다시 생각했어요. 멈추는 것은 매일 달리기를 시작한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조언해 주신 대로 매일 달리기를 오늘 108일로 마칩니다. 잘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올게요. 조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SNS 친구들의 응원 댓글이 하나둘 달렸다. 잘 결정하셨어요. 저는 매일보다 꾸준하다는 말이 더 좋아요. 매일과 숫자는 어느 순간 압박이 되더라고요. 진정 자유롭고 건강한 러너가 되길 빌어요. 월정사 전나무 숲길에 있던 글을 대신 올려요. 멈춤은 억압이 아닙니다. 멈춘다는 것은 고요해지는 겁니다. 지금의 힘든 결정이 분명 나중에는 좋은 성장의 밑거름이 될 거예요. 우리는 100일, 200일보다 더 달릴 날이 많아요. 더 아프기 전에 치료받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완쾌되시길 빌어요. 첫 번째 매일 달리기는 42일에서 멈췄다. 2020년 가을 달리기를 시작하고 유튜브에서 매일 달리기 100일 영상을 보고 처음 도전했다. 매일 새벽 10km씩 총 42일간 달렸다. 처음으로 발목에 통증을 느꼈지만 재미에 빠져 부상의 조짐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3일간 달리지 않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울했다. 하루 뛰고 하루 쉬는 것으로 바꿔보았다. 피로감이 덜했고 아픈 것도 사라졌다. 두 번째 도전은 108일에서 멈췄다. 2021년 6월 호국 보온런을 계기로 매일 달리기를 시작했다. 그 도전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함께 달리는 러너들과 응원의 힘으로 하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30일 동안 매일 달린 기록이 아까워서 100일을 목표로 했다. 제리캔 챌린지, 광복절 기념런 등 다양한 챌린지가 나를 매일 달리게 했다. 그렇게 100일을 넘고도 하루만 덜을 외치며 108일을 달렸다. 매일 새벽 5시 10km를 달리고 SNS에 인증했다. 비가 오거나 바쁠 때는 잠을 줄여 달렸다. 처음에는 매일 달리겠다는 목표조차 없었다. 그러나 날짜가 쌓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런데이 앱의 달력에 찍힌 도장도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도장으로 가득 찬 달력은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인스타그램 피드는 매일 달리기 땡땡일로 시작하는 자신감 넘치는 글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매일 새벽 마지막 1km는 늘 전력 질주였다. 마라톤 대회에 나간 것처럼 평균 페이스를 4분대로 맞추기 위해 애썼다. 인증사진에 4라는 숫자가 찍혀야 SNS에 올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했다.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도 하지 않았다. 달리고 나면 응원에 취해 다시 달렸다. 매일이라는 말은 어느새 달리는 이유를 넘어 압박이 되어 멈추면 살이 찌고 이전의 나로 돌아갈 것만 같았다. 부상 치료를 받으며 도서관에서 우연히 황영조 마라톤 스쿨책을 읽었다. 부상은 오로지 당신 탓이다 라는 구절이 눈에 띄었다. 마라톤은 온전히 혼자 하는 운동이다.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부상은 오로지 러너의 책임이다. 통증을 무시하고 연습량을 늘려서 달린다거나 몸의 경고를 외면하는 것도 본인의 책임이다. 마라톤을 마라톤답게 하자. 부상은 오로지 내 탓이다 라는 구절을 읽으며 생각했다. SNS를 SNS답게 하자. 보이지 않는 아픔은 오로지 내 몫이다. 러너 생각. 시작은 누구나 서툴다. 모든 일에는 처음이 있다. 그때로 잠시 돌아간다. 첫 달리기. 달리기라 부르기조차 민망했던 때가 있었다. 몸은 무겁고 숨은 가빴다. 달린다고 했지만 제자리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았다. 1분 만에 끊긴 호흡과 채우지 못한 1km의 거리. 그때 나에겐 하나의 꿈이 있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풀코스를 완주하자. 지금은 그 꿈을 넘어 3시간 20분을 목표로 달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함께 달리는 분들의 응원 덕분이다. 첫 러닝 셀카. 내 사진을 찍는 건 어색했다. 셀카는 젊은 시절에나 찍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던 내가 아파트 앞에 앉아 첫 러닝 셀카를 찍었다. 그 어색한 사진 한 장에서 어느덧 수백 장이 된 셀카는 나에게 즐거운 추억이자 도전의 흔적이 되었다. 첫 인스타 댓글. 지금은 SNS 친구들이 2,000명이 넘지만 인스타에 처음 글을 올릴 땐 친구도 댓글도 없었다. 좋아요만 몇 개 있는 첫 글은 쓸쓸했다. 6번째로 올린 우중런 사진에 누군가 첫 글을 남겼다. 그때는 인증에 집중하느라 마음 나누는 법을 몰랐다. 누군가의 처음을 응원하며 아픈 시작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어설프고 떨리던 첫걸음이 나를 넓은 세상으로 이끌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디딘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당신의 모든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시작하는 용기는 언제나 아름답다. 우연처럼 필연처럼. 매달 빌려드립니다. 달리기 좀 가르쳐 주실래요? SNS로 알게 된 그가 말을 걸었다. 뜻밖의 제안이었다. 40대 중반에 달리기를 시작한 지 겨우 1년 된 초보 러너인 나에게 말이다. 저희 몇 명이 막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모두 초보예요. 목표는 풀코스 완주입니다. 오랫동안 승우님 SNS를 보며 느꼈는데 달리기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저희에게 부상 없이 달리는 법을 알려주시고 꾸준히 달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적지만 사례도 드릴게요. 승우님도 재능 기부가 되고 저희도 경험 있는 분과 함께하면 의지가 될 것 같아요. 재능이라니. 사실 나는 누군가에게 달리기를 가르칠 수준이 아니었다. 자세도 엉성했고 그저 혼자 꾸준히 달려 풀코스를 완주했을 뿐이다.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는 아니에요. 런데이 앱으로 혼자 시작한 초보예요. 같이 달릴 수는 있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속도가 달라 함께 뛰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런데이 앱의 30분 달리기 프로그램부터 연습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마음이 불편했다. 단체 채팅방에서 운동 셀카 찍는 법을 알려주고 함께 달리자는 제안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였나 싶었다. 하지만 수강료까지 받으며 가르칠 만큼의 지식은 없었고 이미 다양한 크루에서 활동 중이라 그들을 응원하며 달릴 여유도 없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미안했지만 정중히 거절했다. 며칠 후 SNS 이벤트로 러닝화에 당첨되었다. 아쉽게도 내가 신는 모델과 같은 신발, 같은 색상이었다. 중고로 팔까 고민하다가 러닝 멘토를 제안했던 그가 떠올랐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요즘 뭐 신고 달리세요? 저는 그냥 평소 신던 운동화로 달려요. 아, 그러시구나. 혹시 운동화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265mm요. 저랑 딱 같네요. 마침 이벤트로 받은 신발이 있는데 이미 같은 게 있어서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와, 정말요? 제가 받아도 될까요? 그럼요. 저한테 두 개나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러닝화 신어보시면 달리기가 훨씬 더 재밌어질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맛있는 밥 사겠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며칠 뒤 그와 약속을 잡았다. 신발 상자를 포장하다가 특별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최고의 장거리 선수로 불리던 에밀 자토팩과 론 클라크의 이야기였다. 자토팩은 올림픽에서 여러 금메달을 목에 걸고 세계 기록을 세운 전설적인 선수였다. 반면 클라크는 여러 차례 세계 기록을 경신했지만 올림픽에서는 번번이 불운에 시달렸다. 1966년 자토팩은 클라크를 프라하로 초대했다. 공항에서 자토팩은 작은 소포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우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클라크가 소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자토팩의 1000m 올림픽 금메달이 들어있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나도 소중한 메달 하나를 꺼냈다. 첫 오프라인 풀코스 완주 메달이었다. 이 메달은 내게 특별했다. 책을 덮으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하고 싶다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손편지를 써서 메달과 함께 정성껏 포장했다. 달리는 삶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 러닝화와 함께 첫 풀코스 완주 메달을 선물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메달입니다. 첫 풀코스에 도전하시는 선생님께 응원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풀코스를 완주하시면 이 메달을 돌려주세요. 그때는 선생님의 메달로 충분할 테니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달리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그날 나는 러닝화와 메달 그리고 손편지를 건넸다. 예상치 못한 선물에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선생님께 소중한 메달일 텐데 제가 받아도 될까요? 괜찮아요. 빌려드리는 거예요. 풀코스 완주하고 꼭 돌려주세요. 그래도 제가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괜찮아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대회에 나갈 거니까요. 힘들 때마다 이 메달을 떠올리며 힘내세요. 풀코스 완주는 쉽지 않지만 꾸준히 달리시면 분명 해내실 거예요. 파이팅! 네, 정말 감사합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몇 년이 흘렀지만 그의 완주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그를 응원하며 기다린다. 언젠가 그가 첫 완주 메달을 목에 걸고 환한 미소로 달려올 그날을 꿈꾸며. 닿는 글, 한 걸음의 자유. 달리기를 시작한 지 4년이 지났다. 갱런, 피트니스 플레이, 바나나 스포츠 클럽 같은 여러 모임을 통해 사람들과 가까워졌고 마라톤 대회에 나갈 기회도 많아졌다. 대회는 철저하게 준비된다. 잘 짜여진 코스를 따라 달리고 일정 거리마다 물과 간식이 제공된다. 대부분 길을 잃을 염려는 없다. 우리는 왜 대회에 그렇게 온 마음을 쏟을까? 큰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작은 대회에 나가고 기록 단축을 위해 끊임없이 훈련한다.
그러나 기록과 성취만을 달리기로 생각한다면 공허해진다. 나는 지금 달리기의 주인인가? 앞만 보고 달린다고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속도나 거리를 넘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달리기의 주인이다. 달리기의 중심 잡기. 자신만의 속도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함께 달리는 사람들과 기쁨과 아픔을 나누는 것.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 모든 달리기에는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다. 오늘도 나는 자유를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다. 모든 달리기에는 이야기가 있다 읽어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달리기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보다 바르게 달려야 한다는 것, 나만의 페이스를 찾아 나만의 속도로 달리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인생을 달리고 있는 모든 분들,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